유아에서 이제 뇌CT를 찍으면은 이제 일생 동안 암 발병률을 확인했을 때 조금 높아진다는 다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CT를 찍어볼 거를 고려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 발달하면 겨울이 좋았다. 안녕하세요, 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쌤입니다. 우리 소아과 의사들은 군대 기간 동안 공중보건의사라고 해서 도서 지역에 가서 의료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보건지소 같은 데서 근무를 하잖아요. 무쌤은 어디서 근무하셨죠? 전라남도 해남군이라고 흔히 땅끝마을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지역의 보건소에도 있었고 보건지소에도 있었어요. 공중보건의사라는 동안에는 약간 성인 진료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을 주로 많이 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은 전라북도 부안의 위도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섬에서 1년 있었고, 2년은 이제 전라북도 장수의 장수의료원이라고 하는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 응급실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인 환자도 많이 오고 소아 환자도 많이 왔는데,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은 이제 외상 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소아 외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넘어지면서 이제 찰과상으로 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오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뜨거운 물, 정수기물 같은 거에 데여서 화상으로 오는 환자들도 많았고, 개나 고양이에 물린 환자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거의 하루에 1명 이상은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3가지 환자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전공의 할 때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응급실에 아이들이 실제로 머리 부딪혀가지고 막 이마에 멍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아니면 뭐 가끔 찢어서 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와요. 이제 우리가 머리부터 떨어지거나 머리 어디에 부딪혔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뇌잖아요. 이제 뇌에서도 우리가 뇌출혈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뇌출혈은 사실 엑스레이로 나오지 않거든요. 뇌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량이 사실 생각보다 조금 많아서 유아에서 이제 뇌 CT를 찍으면은 이제 일생 동안 암 발병률을 확인했을 때 조금 높아진다는, 이게 NEJM이랑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뇌 CT를 막 남용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남용하는 의사 선생님은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어떨 때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피칸룰이라고 하는데, 피칸 혹시 아시죠? 호두. 딩동댕! 우리가 호두의 피칸하고 약간 스펠링은 다르긴 하지만 피칸룰이라고 하는 이 룰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위에는 하이 리스크, 위험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 중간에는 이제 인터미디엇 리스크, 우리가 어느 정도 중등도의 위험이기 때문에 경과 관찰하거나 혹은 임상적으로 조금 의심이 된다 싶으면 CT를 찍어야 되는 환자들, 그리고 가장 아래는 안전하기 때문에 안 찍어도 되는 환자들. 한 90%에서는 굉장히 작은 그 외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CT를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이 룰에 따르면 한 10% 정도가 CT를 찍어야 되는데, 이 10%의 환자들 중에서 약 5%가 뇌에 뇌출혈이라든지 뇌 병변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뇌 수술, 응급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는 0.1%라고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고 하면, 뇌는 사실 우리 기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칸룰을 보시면 가장 위에는 GCS와 AMS가 있죠. 의식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계속 자려고 한다거나, 아이가 뭔가 의식을 잃었다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하이 리스크로 보면 되고, 우리가 부딪힌 부위를 만져봤을 때 뽀그락뽀그락 거린다든지 뼈가 이제 조각이 난 것처럼 만져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CT를 찍어야 되는 3가지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 리스크라고 해서 뇌 CT를 찍을지 안 찍을지를 의사 선생님이 보고 판단을 하거나, 혹은 의사 선생님이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경과 관찰하거나,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LOC라는 건 Loss of Consciousness라고 해서 의식 소실이에요. 5초 이상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거나,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헤마토마라고 하는 거는 혈종이라는 건데, 이제 이마가 아닌 다른 곳에 이제 멍드는 걸 넘어서 혹이 크게 난 거죠. 이마가 아닌 다른 곳에 난 혈종 같은 경우에는 뼈가 상대적으로 잘 깨질 수 있어서 잘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CT를 찍어봐야 되는 경우이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1m 이상에서 떨어졌다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CT를 찍어볼 거를 고려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 위에서 말한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경과 관찰을 조금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뇌진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뇌진탕은 뇌출혈은 아니고 뇌가 이제 어디에 부딪히면서
뇌의 안쪽에 대사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길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우울증 같은 이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2주 이내에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피칸 룰대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거는 보호자가 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의료진한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보호자분들께서 이거를 알고 이걸로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절대 아니고요. 우선 병원에 와서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의료진들이 이런 룰에 의해서 CT를 찍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CT를 찍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화상 있을 때 소아들 어떻게 처치해 주셔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쿨링입니다. 쿨링. 저는 응급실에 있으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개나 고양이에 물려서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입안에 굉장히 많은 균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문 상처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덧날 확률이 굉장히 많고